최근에 어떻게 건강하세요? 네, 그냥 그때 영산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로 그때는 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뭐 치료하고 이런 여건이 못 됐으니까 단박약이나 좀 쓰고 그래 그냥 그 허리가 늙으니까 다시 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프니까 원대 정형외과 다니면서 치료하고 운동하고 그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원불교 100년이고요. 네. 내년이 이제 101년, 100주년 되는 해를 그래요.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숭타오님 감회는 어떠세요? 참 감회가 무량하고 많이 살았다도 싶고 동시에 이만치 발전해 온 것도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하고 대종사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천추의 빛을 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발전해 가려면 초창기 선지님들이 이렇게 기초를 세워주셨던 그 역사 또 그 정신을 저희가 많이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초창기 살아오셨던 그런 이제 삶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숭타오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원불교하고 인연이 되셨을까요? 저희 조부님께서 그때 당시 지역사회 유지신데 토지도 좀 가지고 계시고 근데 유학자셨어요. 그런데 구수산에 생불님이 계신다고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그때 당시는 불갑사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우리 집안이 대체적으로 불갑사에 뭐다 시주노릇도 하고 있는 판이라 역시 불심원보다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조부님께서 영산에 찾아가셔가지고 한 40리 거리가 돼요. 우리 집에서. 그래 가서 배웠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여쭤보고 하니까 그냥 즉각 성인이심을 알아보시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큰절 올리고 연원으로 입교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향 땅에 교당을 창설하는 하명도 받으시고 그 그러셨다. 교당이 지금의 도양교당. 도양교당. 바로 그냥 창립주가 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런데 신하리에 군선면 신하리에 교당이 있었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딱해서 그 출장하던 교당이 이제 도양으로 옮겨와가지고 문중의 대밭이 아주 컸는데 그 대밭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교당을 창설하고 또 전답을 좀 내놓으셔가지고 유지답으로도 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창설의 역할을 하셨다고. 이제 조부님의 인연으로 네. 손녀 딸이신 숭타오님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고향이 지금 군서면 녹살이. 네, 전남 영광군 군서면 녹살이. 뭐 어렸을 때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녹살이에서 영광읍이 요새 같으면 한 5km 정도니까 아주 우리 그 녹살이 월곡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우리 박씨들만 주로 살아요. 그래서 다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해서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그냥 학교에 가면은 한 20여 명씩이 그래 이제 눈이 올 때는 머슴들이 좀 어린애들을 업어다도 주고 손잡아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저쪽 고창 저쪽으로는 김성수 씨, 영광읍으로는 조 박사, 이제 이쪽 군서면으로는 우리 박신혜 이렇게 해서 그 독립자금도 대시고 그랬다고. 그럼 일제시대 때 소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우셨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아주 영광 북국민학교가 그 전남에서 몇 지 안 가게 영광 국민학교가 아주 발전을 해서 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일본 교육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일본어도 좀 배우셨고요. 그렇죠. 지금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일본 방송 틀어보고 들어줘보면
대체적으로 알아듣겠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일제시대는 소학교라고 그랬나요? 그때도 국민학교라고 그랬나요? 기다 고리스 고구민 갖고니까 국민학교.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이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래 이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이 익산을 솜리라고 그랬습니다. 솜리에 우리가 사촌 언니가 박명성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의산 조갑정 선생님의 대봉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들만 나누니까 제가 그대로 공부를 조금 이제 산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너 와서 겨울방학에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만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도 좀 가르치고 해라. 그래서 언니 집에 다니러 왔지요. 솜리에? 네, 기차를 타고. 그래 다니러 오니까 한 3일 되던 날 조실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가야 된다고. 그래 이제 아침 일찍은 일어나서 요새 같으면 자선 끝나고 난 시간 그때는 애들이 다 조실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갑니다. 이 근방 아이들이. 조실 할아버지가 대종사님. 네. 그래 이제 저보고 가자고 해서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단장은 입고 옷도 단장은 입고 인사를 가니까 명성 언니가 소개를 했어요. 형자 헌자 조부님의 막내 아들의 손녀딸인데 앞으로 전무주신도 마음이 있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절을 이제 이렇게 올리고 나니 그냥 어떻게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쳐다도 잘 못 볼 정도지만 큰절 올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리 오너라 그래서 옆으로 기억이 생생해요. 가니까 어떻게 그 손이 하얗고 두꺼우시고 큰지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너희 집안은 우리 회상과 뿌리가 깊은 인연이 있다. 너 앞으로 큰일 할 것이니 공부 잘해라. 그러시면서 눈깔 사탕 큰 눈깔 사탕 하나 나오고 손가락 과자 이만한 것도 주세요. 그래 이제 우리 회상에 너 인연이 걸어졌다. 그래 그냥 어떻게 어마어마한지 아무튼 그냥 쳐다도 못 보고 받아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대종사님을 이렇게 배우니 그때 그 제 마음에 13살 먹은 마음에 신선이시지 사람은 아닌 것 같으시고 신선 같으시고 무섭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오고 아주 따뜻하시고 크신 양반이다. 제 마음에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뵙고 이제 다시 영광으로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네. 국민학교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네,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10살에 국민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16살에 졸업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영산을 가니 그때 한참 대동아 전쟁이 고비였었어요. 그 영산은 더구나 전기도 그때 안 들어올 때 그러니까 늘 호롱복스로 쓰는데 낮에는 이러고 학원생으로 가기는 갔지만은 밤에 공부를 해요. 호롱불을 키워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던 차에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수리조합 시설을 많이 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군량미를 댄다고. 그리고 백수 입구에 수리조합 그거를 이제 파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한참 우리 한국 여자들이 16 이상만 되면 정신대에 뽑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면하기 위해서 주산용사님께서 그 수리조합 공사에 출력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겨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래 이제 가서 단가 들고 남자 몇 분 나가고 여자들도 이제 저하고 성주 선생하고 주로 순타원 김성주님하고가 제일로 어리니까 같이 나가서 그러다가 그 산이 어장이 무너져 가지고 제가 허리를 그때 다친 일이 있었어요. 영산하고 시절에 그 수리조합 공사에 출력 나가셨다고. 네. 흙더미 속에 깔리셨다고. 네. 그냥 산이 무너져서 밑에만 파니까 위에서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이 기기를 넘겼어도 참
법계에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때 담가가지고 흙을 이제 가져오고 들어오니까 담가에다 싣고 영산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 가가지고 막 효주에다 무엇을 타서 오나 할머님께서 이제 허리 풀린다고 따순방에다 나누시고 주물러도 주시고 단방약을 먹고 그 출가한 사람이 그런 일로 고향에 알리고 고향에 가면은 앞으로 성공을 못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일단 출가한 사람은 아파도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고 치료. 그런데 바로 집인데도 연락을 안 하셨나요? 집을 연락을 안 해. 그치. 그런 거 약하게 연락 오고 또 고향에서 누가 찾아오고 찍으면 그 출가에 지장이 있고 출가할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고 그만치 철두철미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 영산학원 시절에 그 학원을 이끄신 지도자는 누구셨어요? 주산종사님. 그 지도받으신 기억 나시는가요? 네, 그 이제 그때는 학원들이 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공부하는데 낮에는 제가 국 끓이는 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한 임원들까지 하면 6, 70명 되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큰 방에 가득하니 여자들은 식당방에 가득하고 남자들은 이쪽 학원실에 가득했으니까 그걸 그때 국을 어떻게 끓이냐면은 나무가 없는 때라 맵죠. 이렇게 한 주먹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말하자면 조잡하고 싼 거.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면 그냥 어떻게 잘못하면 불이 싹 끄너니 와가지고 안겨 넣고 머리도 태우고 근데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넣고 잡아당기고 하니까 이런 데가 그냥 막 터요. 어린 살이라. 그래서 막 피가 나고 짝짝 째지고 그래 이제 국을 다 끓여놓고 딱 부엌을 쓸어놓고 제가 그날 우연히 집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좀 있고 또 그 모습이 아랫집에서 사니까 그런 일을 안 오고 살아서 이제 네 집안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고 어머니 아버지도 배우고 싶고 그렇게 눈물이 나오던 차에 제가 쓴 것이 비지깽이로 초지일관 그렇게 썼던가 봐요. 불을 떼시면서 이제 국을 다 끓여놓고 부엌 딱 쓸어놓고 부엌에다 초지일관 그렇게 쓰니 그것은 아무리 생각이 나도 초지일관을 다시 염원하는 마음에서 썼겠지요. 그 주산 누가 이렇게 쳐다보세요. 부엌이 아래층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엎져야 부엌이 보여요. 근데 누가 뒷짐을 찌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세상에 주산종사님이 검정 학복을 입고 지내시다가 뒷짐을 찌고 이렇게 쳐다보시. 한 계단 내려오셔가지고 초지일관이라고 썼냐? 그래 초지일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니까 얘가 피가 뭐다 삐끗삐끗하니까 손이 텄구나. 저기 내가 맨솔에땀을 약을 줄 테니 그걸 발라라. 그리고 조실에 들어가시더니 이제 요새 같으면 안티프라민인데 그때는 일본 말로 써서 맨솔에 담으라고 쓰는 한 반각이나 되는 걸 쓰시다가 이걸 저녁에만 꼭꼭 그리고 내가 주었다 하지 말아라. 대중 경계하시느라. 그래서 이제 저녁에만 참 스승님이 주신 것이라 얼마나 애껴서 쓰는데 옆에서 보고 나도 좀 줘 해가지고 뭐다 그냥 놓아서 썼던 그런 기억이 나고 참 사랑해 주시고 예뻐하시고 그냥 그 고향을 처음 떠나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온 다음에 주산 정사님께 의지를 했으니 어머니 같으시고 아버지 같으시고 스승님이시고 그냥 일편단심이셨지요. 그때 이제 쓰시는 게 초지일관이시네요. 네. 지금 이제 초지일관에 오셨잖아요. 이제 영산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총부에 오셔가지고 첫 하신 일이 사무 보신 일 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개인 내력장. 어떤 일이시죠? 저기 중산
정강훈 선생님이 지도하셔가지고 그분이 사무적으로 얼마나 철두철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그냥 대종사님의 그 정신이거든. 개인 내력을 철두철미해서 그 일본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그야말로 100만 원이 들으면 100만 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환하게 나타나는 그것은 개인 내력하고 똑같아야 돼. 가령 수입과 지출면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개인 내력이라는 임칠부아 씨라는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일본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야 잡을 길이 없을 정도로. 개인 내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기부를 했다든지 네. 그랬을 때 그게 누가 기부를 했고 이게 전체 장부하고 개인이 한 내용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그렇지, 말이지. 그렇죠. 철저히 지도를 하셨네요. 철저히 지도하셔서. 그거 하시다가 이제 해방 맞이하셔가지고 전제동 보고 사업에 나가셨다면서요? 그거 하다가 이제 조금 사무적으로 이제 제법 배웠다고. 그때 여사무실이라는 사무실이 총부에 있었어요. 구타오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주로 일본 순경들이 자주 오니까 일본 사람들 오면은 내빈 이제 응접하는 직원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이 되어가지고 여사무실에 만 2년, 3년을 구타오님 밑에서 지도를 받고 그렇게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8.15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전제동포 저희들은 익산역에서 했습니다. 그래 익산역이 그때는 서울이 많이 왔다 그러지만 익산역은 아주 대대적으로 했으니까 그때는 시가 아니라 아마 익산군이었을 거예요. 익산군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식량 모든 여건은 다 대주고 우리가 가서 이제 몸 봉사만 하는데 아주 그냥 질서 있게 밥해서 그 사람들 오면은 주먹밥을 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밥을 큰 본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 옛날에는 큰 목욕탕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에다가 셋을 걸어놓고 밥을 해요. 불을 떼서 그때 가스도 없는 때니까. 큰 가마솥인데. 큰 가마, 목욕탕 같은 가마솥. 그래가지고 주걱으로도 못 오니까 새삽을 사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잘 해가지고 기차 시간이 내린다 싶으면 미리 이제 다 어떻게 많이 했던지 손 허물이 다 벗겨졌어요. 요새 같으면 장갑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맨손으로 주먹밥을 다 만듭니다. 물을 묻혀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오면 다 또 놓는 부대는 남자들이 하고 밥 짓고 밥 만드는 건 여자들이 하고 총부모 다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념없이 내 가족을 맞이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모두 반가워서 혹 가족들이 만나면 울고 그 반가워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비참하니 모두 하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마음 아프면서 공양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새로이 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그러면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그때 거의 아마 1년 했죠. 추운 때도 하고 더운 때도 했었으니까. 끊임없이 내려왔으니까. 아마 익산이 제일 일찍 시작해서 늦게 철수했을 거예요. 익산이. 그때 이제 서울하고 익산하고 전주하고 부산도 하셨다고 했던데. 네, 그래도 거기는 일부분 우리 익산은 교통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제일 늦게 철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총부가 제일 가난한 시절이어가지고 점심을 굶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들을 기억나시는지? 신앙이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그때 안희정 선생님이 이제 총부 살림 총무를 맡아가지고 계실 때인데 이 어른이 참 정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우리 식구가 50명이면 50명분만 쌀을 내요. 그러다가 중간에 혹시 지방에서나 우리 교무님 손님이 한 2, 3인 오면은
남자들한테는 감이 못 오고 이제 여자들한테 걷어요 밥을 한 숟가락씩. 그래서 한 서너 그릇 세 그릇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의뢰이 그럴 줄 알아. 손님이 오면 의뢰이 거들 줄 알아. 한 숟가락씩.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복숭밭에 일을 하고 오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복숭밭에 가서 그 떨어지는 거 이제 벌어 먹은 거 그런 거라도 좀 먹으니까 그래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밥 푸는 당번을 했어. 나오고 누구 오고. 그래서 진숙 언니가 키도 크고 식성이 좋고 그리고 키도 크고 굉장히 대식가야. 그러니까 이제 밥을 이렇게 쭉 퍼놓으면은 저 무슨 조금이라도 써보건 듯한 데 가서 이제는 앉으시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저거 써보니까 진숙 언니가 저거 앉을 거라고 또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장난 김봉식 언니라고 우리 또 진숙 언니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니인데 그 언니가 오늘 우리 진숙이 좀 골려 먹자.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런 거 이제 역사에 사라진 그릇들인데 대리라고 있어요. 안에는 뾰족하고 밖에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 그거에다가 제일로 큰 그릇에다가 밑에다 접시를 하나 딱 엎고 그리고 이제 밥을 푸니까 제법 써보 보이니까 진숙 언니가 거기 가서 또 앉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두 저거 봐라 진숙이 앉았다 하면서 이제 소근소근 웃고 이제 야단이 났는데 밥을 두 번 떠먹고 나니까 뭐가 찰떡찰떡 소리가 나거든. 이게 야들아 너희들 그러기가 나 걸려 먹었지. 나 가만히 안 있을 기다. 그러면서 누가 내 밥에다 이랬노? 그럼 밥 한 숟가락씩 더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식사당 보는 거 적어도 봉식언니 밥을 한 숟가락 더 가져갔던 그런 기억.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유머스러운 분위기에서 화평하고 그런 장난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참 평화롭게 은혜롭게 살아냈어요. 그 시절에 그 가난한 시절에 이제 정산용사님 진지상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시다가 한번 크게 혼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이야기는 어떤 제가 대제 여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정법사님 진지상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내려오기를. 그래서 제가 여사무실에 이제 근무했으니까 진지상을 언제나 올리는데. 그런데 이제 점심 시간이니까 딱 이제 가서 점심. 정법사님 진지상이라 했지 요새 대중 식사만 또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소박하고 보리밥에다가 쌀 조금 섞여서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그날도 이제 진지상을 딱 올리고 제가 올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뒤에 한사님이 그때는 은석씨지요. 문을 턱 열고 들어요. 저쪽 나는 이쪽 뒷문으로 진지상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뒷문 앞문으로 들어오면서 절을 한 자리 하더니 막 펑펑펑 울어.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른 진지 잡수시는데 저렇게 무슨 일로 마음을 상하게 이렇게 우는가 싶어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바르고 섰으니까 왜 그러냐 전산용사님께서 그러니 배고파서요. 아이 밥 시간 아니냐 지금. 우리는 밥 안 줘요. 그러면서 여리깡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저를 오라 그러시더니 웬일이냐 그래서 그냥 식량 절약을 하려고 저녁을 좀 일찍이 먹기로 공사를 하고 종업사님은 진지상을 조용히 올리자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난 것이라 이렇게 진지상을 올리고 말씀을 여쭙지를 못하고 이랬습니다. 말씀을 여쭙지 말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수저를 딱 놓으시고 얼마나 눈물바람을 하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은석 씨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대중한테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나 혼난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종법사님께서 너희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것이다. 그러시니까 정산종사님 잡숫게 하기 위해서 죽이라도 쏘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낮에 조금씩 먹기 시작을 했던, 고구마 쪄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종을 겸심 종을 치지 않습니까? 종을 치는데 진지상을 이제 대중한 종을 쳐도 밥을 안 먹는 종이다. 그런 게 대중이 종을 치면은 밥 먹는 종이냐 안 먹는 종이냐 이러면서 웃고 서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난한 그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표준으로 이렇게 그 시절을 사셨어요? 어떤 즐거움이 계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될 수 있으면은 시구를 줄이려고 지방도 보내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정으로도 보내서 좀 가서 쉬어서 좀 이 고비를 넘겨보자 이랬던 것도 같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 가운데 안 가는 사람으로 뽑힌다는 게 얼마나 영광으로 알아. 예, 그때는 그러니까 결심이 더 되고 예. 그러고 이제 다른 책을 보면서 젊어서 고생은 이렇게 해야 성공이 있다는 거, 이 고생도 안 오고 출가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결심이 더 생기고 그래도 조금도 뭐 마음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추워도 없고 집이 가지 말라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냈어요. 그렇게 이제 사셔가지고 그 개성교당에 잠시 가신 걸로 나옵니다. 네. 네. 그 이제 8.15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6.25 사변이 오기 한 2년 앞인가. 그때 이제 제가 개성교당 그때는 부교무가 아니라 간사 비슷하니 이렇게 총부에서 그래도 철자집도 배우고 했으니까 아이들 와서 철자집도 좀 가르치고 하라고. 그때는 이제 저녁이면은 자경문도 배우고 철자집 배우고 해서 제법 나름대로 그 공부하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호롱불 키워놓고 낮에는 이러시고 밤에는 철자집 배우고 자경문 배우면 자경문을 배우면 얼마나 네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묶어지고 깜짝깜짝 놀래지고 참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새로워지고 하는 게 자경문 아니에요. 이제 개성으로 갔는데 개성 가니까 38선이 딱 맥혔지요. 이제 8.15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 교무니까 설교는 안 해도 제 지낼 때 같이 독경도 오고 청소하고 이제 식당에서 밥 해주시는 어른은 계셨으니까 이제 아이들 국민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중학교 못 간 애들을 교도님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철자집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개성 가서도 참 재미스럽고 또 향타오님 그 교화력이 얼마나 장하십니까? 교화력 배우면서 아주 또 고생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성은 여기 있다 가니까 추운지 손가락 이렇게 문을 열면 손이 딱 붙어요. 손가락에 얼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부서 손가락 발가락이. 그래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언제나 그 향타오님의 그 교육자의 정신으로 사시는 그 품 안에서 항상 즐겁고 바쁜 중에도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정산용사님이 특별히 글을 내려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 여사무실에 있을 때 그때 정산용사님이 그때부터 위장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잡수시는 게 소화가 안 되시는데 그때는 약이 별로 없는 시절이라 그 생수를 잡수시면은 몸에 독이 빠지고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유리합을 새로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뚜껑을 덮어서 아침마다
우리 총부 그 우물을 보셨는가 몰라? 식당 그전 식당 앞에 지금 구정원 쪽에. 네, 그 전에 세탁부 하던 그 밑에 우물 봤어요. 네, 아주 큰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물 이제 아침 종 치기 전에 제가 나가지 언제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초인종 시계도 없는 때예요. 종을 제가 또 종두도 몇 개월 했는데 종을 치려면은 성냥을 키워봐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보고 아니면 또 좀 자고 또 키워. 그러니까 그냥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일어나게 시계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성냥이 한 24개가 키워져 있어요. 그만치 자주 일어났.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종치고 바로 우물로 가서 우물 탁 질어가지고 처음 물은 해서 벗어본 적고 그 다음 물로 해가지고 그때 1년을 종법사님께 올렸지요. 그래 제가 이제 딱 그냥 가서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면은 물을 열으시고 받으셔서 잡수시고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제가 이제 개성으로 떠나게 되니까 그 하설을 보내셨어요. 제가 가서 얼마 안 되니까 그 하설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글은 어디 간직하고 계세요? 네,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저기 저 역사박물관에서 요전에 와가지고 가져갔네요. 이런 정산종사님의 그런 친필이 통 없으시대요. 그래 유일하게 있는 친필이니까 그래서 역사박물관에 갖다 보관하시방. 네. 이제 개성교당에서 계시다가 이제 유일학님으로 오신가요? 네. 예, 유일학님 시절 좀그 유일학님 시절이 또 참 파란만장했지요. 그 잠실 리에키는 그 집에서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2학년 되던 해 6.25가 났습니다. 그래 나니 그때 그냥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아주 세계가 발작 뒤집히는 그때라 이제 총부에서 뭐다 회의를 해가지고 뭐다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적재적소한 장소에 가서 뭐다 쉬는 게 옳겠다고. 그래 이제 저희들은 원평 배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창언니, 원철 언니, 나 성주 4명이 원평 배밭으로 가가지고 소개했네요. 흩어주시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지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래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호롱불 키워놓고 뭐 공부 쫓게 하다가 낮에 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그래도 낮에 그 배밭 일을 하는 것으로 그래 정산종사님께서 너희들이 가거든 그때 유일학님 때라 머리를 이렇게 삥을 찌르고 풀고 있었는데 대밭에 원평에 가거든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또 이상한 소리를 하려는지 모르니까 가서 머리를 올려가지고 배나무로 비녀를 만들어서 이렇게 찔러라. 그래서 촌 여자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배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또 정산용사님 하명이니까 또 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만서그니 비녀를 그때 남자 직원이 만들어주고서 이렇게 찌르고 가정부인처럼 하고 배밭에 가서 날마다 불 뻗고 총부 생각이 나면 노래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밤에는 어서 이 난국이 해방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시고 어디로 이제 공부를?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부산 당립교당. 그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첫 교육을 나가셨네요. 네. 교화 네. 역선도. 그리고 당립교당은 그때 당시 요새인게 하단이 많이 발전을 했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산 밑에 가서 교당이 하나 있고 집도 허술하게 지어서 비가 늘 새고 그래 존폐 문제에 놓여 있던 그런 교당입니다.
그래 이제 교당을 가니 주로 낮에는 계란 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벌어야 먹고 밤에는 자고 그러니까 교당 출석도 별로 그렇게 않고. 그런데 제법 보니까 동네는 큰데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못 간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싶어도 가정이 어려워서 못 가는 애들. 그래서 이제 두 반을 선발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한문을 모르는 한문반이 하나 만들고, 하나는 이제 수신반이라 해가지고 또 이제 조금 교양적인 면으로 가리키는 이런 두 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전기가 오기 전이니까 이제 호롱불을 쓰고 하는데, 그것도 밤에 이제 큰 방에다가 큰 남푸 기억나십니까? 유리로 한 남푸. 거기다 하면 석유가 많이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이 2개니까 남푸를 4개는 써야 되니 그 석유값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같으면 구청이죠. 사와 이제 출장소를 제가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역사회 그렇게 공부를 좀 가르치려는데 기름이 없다, 어려웠고 우리가 교당 여건이 그렇게 살 여건이 잘 못 되니 기름을 좀 어떻게 희사를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아주 구청장이 손을 잡고 큰일 좋은 일 한다고 기름을 보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철통, 이렇게 큰 양철통 있잖아요. 그걸로 기름을 한 통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밝게 불을 켜고, 그래 철자집 다 가리키니 내중에 아이들이 신문을 한문으로, 그때는 다 한문으로 신문이 나올 때니까 보고, 또 수신을 가리키니까 또 여러 가지 교양적인 면도 많이 익혀주고 해서 지역 그 동네에서 신심이 없던 사람도 또 자기 아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아이 내중에 그냥 계란 장사들은 계란도 보내주고 파장사들은 파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역사회와 당연히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청소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가 하나 있으면 쓰겠는데 라디오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주무에 산이 있어. 그래서 산을 좀 빌려가지고 거기다 그 여학생들하고 호박구덩이를 10개를 팠어요. 학생들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제가 영산에서 일할 때 병철 선생님한테 호박 심는 법을 배웠어. 근데 호박은 이렇게 동이만치나 펴야 돼.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걸음을 하고, 깊이 파야 돼. 그러고 이제 하면 늦가을까지 호박이 열고 아주 수확이 좋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농사 전문가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걸음을 교도님들 대개 뭐다 해가지고 빌려다가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했더니 호박이 어떻게 잘 열고 그냥 윤기가 나고, 그래서 언제나 토요일 날 저녁 되면 호박을 따가지고 거기 그 대띠고개라고 당립교당하고 대신동하고 사이에 또 고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시장이 제법 커. 그걸로 이제 우리 남수아씨라고 간사를 시켜서 여서 보내. 그럼 팔아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학생의 운영자금을 만들어. 그래서 내중에 그걸로 탁구대도 사서 주고. 그래 한 저가 있는데 한 번은 호박이 이렇게 탐지게 생긴 데서 세대가 열었는데 어떻게 좋아서 비 오고 난 뒤끝이라 이렇게 흘러겠더니 그냥 뱀 한 마리가 거기서 서른히 홀고 나와. 그런데 저는 어떤 겁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은 게 남학생이 오더니 그냥 그런 광경이 있으니까 막 그냥 때려 잡으려고 그래. 야야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갈 테니까 보내고 우리 잠깐 여기서 기도를 하자. 어쨌든지 그 몸 버리고 새 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냥 그것은 지금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놀라시는. 네. 당립교당에서 굉장히 재밌게, 그때는 상당히 젊으셨을 때죠?
그때 26에 가가지고 예. 31살까지 6년인가 한 6, 7년을 살았었는데 아주 그냥 지역 주민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냥 쌀 때는 쌀을 갖다 주시고 또 나무가 없으면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인가 짚을 그냥 모두 뭉치뭉치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당립교당 교화가 활발해졌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하나가 되니까. 아 근데 어떻게 그 젊으셨을 때인데 그 출장소를 찾아가실 생각이 나셨을까요? 그때 제가 상록수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그리고 흙도 있고 제가 좀 책을 미리 좀 봤던 기억이 나요. 신문을 좋아하셨네요. 이광수 씨랑. 네. 그래서 그런 책을 보니까 조금 지견이 튀어. 그래서 그 상록수 보면서 당리교당에서는 많이 참고가 되더만요. 물론 교리 정신으로 했지만은. 그리고 그냥 그 출장소에서도 자주 그 후로도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당리에서 이렇게 이제 즐겁게 교화하시다가 동네 교당으로 가셨다고. 네. 동네에서는 어떻게? 이제 당내에서 잘 산다고 김영신 선생님이 그때 부산에 오셔가지고 순교를 하시면서 동네에 교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교도님 댁을 얻어가지고 들어 법회도 보시고 하던 참인데 이제 동네에서 제가 알뜰히 산다는 소문을 좀 들으셨던가 이제 성경이가 동네에 오면은 괜찮겠다고 총부에 가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저를 추천을 해서 동네로 오게 됐었어요. 교화의 능력을 인정받으신 셈이시네요. 그러면 동네 교당에 이제 개척을 하셨나요? 네, 초대교무. 그 초창 시절에 좀 말씀을 나누시죠. 그 동네를 가니까 그때 문국장이라고 했어요. 문동현 씨. 그분이 부산 사세국장이었었어요. 사세국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늘 건강이 안 좋아. 그 불심들은 강한 사람인데 김영신 선생님께서 그 어느 교도집에서 강의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 양반이 많은 위로를 받고 참 설교 잘하시고 마음에 쏙 듭디다 하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세국장으로 있는 남편이 불심은 본래 있는 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업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동네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줄 테니 그분을 때때로 모시다가 설교를 들을까? 그러면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그 교도님 때 포도밭이 있는데 그 밑쪽으로 조금 어떻게 사실 쓰니까 자유로웠지? 사가지고 그때 사세국장이면은 굉장히 여건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자유당 때인가 아무튼 그런 좀 높은 양반들 뭐 여건이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집을 짓고 아주 이제 그냥 헛집 법당이라고 하는 한 5, 60명 들어갈 만하고 식당 그냥 그 밑에다가 조금 해서 이렇게 내고. 그래 이제 제가 동네로 그렇게 발령이 났다고 했더니 동네 교도님들이 저를 당리로 데리러 오셨어요. 그때는 그냥 전철 타고 아니 버스 타고 몇 번 갈아타면서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랬더니 당리 할머니들이 제가 저쪽 뒷밭에서 일을 하니까 뭐가 시끌짝해서 보니까 이제 데리러 왔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야단이 났어. 제가 할머니들한테 이 얘기는 안 했거든.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선생을 데려가려고 하나 부산 말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야단이 났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간 양반들은 별로 말로도 못 오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저렇게 할머니들이 위로를 해놓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위로하고 총부 방침에 의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라 그러면 수하라도 불펴고는 떠나야 될 몸이니까 또 제 후임이 와서 잘할 것이고 또 같은 시내니까 제가 할머니 자주 배우러 올게요. 그래가지고 위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네로 부임을 해서 가니까 교도 7명이에요. 그런데 그날 마침 문국장이 그때는 이제 이모 강주로 떠나셨어. 그래서 강주 사세국장으로 가서 있는데 그날 일요일이라 이제
와서 언제나 일요일이면 와가지고 저거 하는데 제가 이제 부임하는 날이라고 이분이 일부러 오셔가지고 부임 기념으로 이 양반이 돈 그런 게 10,000원인 것 같아. 요새 돈 아마 10,000원이면은 100만 원은 훨씬 넘을 끼고 그때 5, 60년 전이니까 60년 시방 동네가 60년 살을 하니까 60년 전에 10,000원이면 요새 100만 원 같이 받으면 더 있지? 아유, 훨씬 아무튼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돈이었었어요. 그래 요거 가지고 유지해서 당분간 살면은 어떤 또 길이 생길 테니까 걱정 말고 이걸로 꼭 쌀도 팔고 반찬도 사고 해서 교무님 건강하고 잘 계시소 그러면서 돈 10,000원을 주고 갔던 게. 그런데 제가 그 돈을 감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참 어렵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김하시시라고 오부자댁 또 부잣집 마나님이 교당을 잘 나오는데 그분한테 믿음이 가요. 이 돈을 맡기면은 무엇인가 이분이 건축 기금으로 현재 이 집으로는 동네 교당이 안 되겠으니까 교당 건축 기금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뭐를 써주세요 맡겼어. 그래 이제 소문이 나니까 돈 10,000원 주었는데 그것도 건축 기금으로 학기실을 주어서 그렇게 한단다 하니까 또 그러다 먹을 길이 생기대요. 유지비도 들어오고 또 이제 쌀도 갖다 누가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동네 교당 교화가 또 재미가 났었어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면 아쉽고 그러면은 뭐 이제 생필품도 사고 이렇게 쓰기가 쉬운데 네. 어떤 가르침을 배우셨길래 어떤 그 교육 뭐랄까 스승님들의 어떤 지도랄까 어떤 데서 그런 제가 구타원님 밑에서 살았고 항타원님 밑에서 개성서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창립정신 절약정신은 저심저골이 되었죠. 생활 속에서 네, 생활 속에서. 스승님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무엇을 잘 먹고 잘 입고 해서는 안 되는 몸들이고 전무주씨는 어쨌든지 고생하고 교화자로서 수행자로서 그래야 할 입장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타고났다. 전문주 씨는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고생인지도 몰랐어요. 고생인지도 이런 과정을 지내야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것. 또 책을 보면서 또 독서를 통해서 그런 교양은 좀 성장이 했다고도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그 10,000원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조화를 만들어서 건축이 그럼 그대로 잘 되고. 네,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 교당에 14년을 살았는데 한 3, 4년 지내가지고 거기 현재 그때 그 교당은 명륜동인데 명륜동 아주 끝털이 그 산 밑에라 집중지로 인구 집중지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마치 수안동이라는 데가 동네 아주 중심지인데 거기에 그 병원 하던 집이 흉가라고 연못도 있고 아주 좋은 땅인데 흉가라고 누가 살 사람이 없다고 안 팔린다고 그러다 우리는 이제 유지비 들어오면 모으고 또 누가 좀 뭐라고 해서 저기 하면 또 모으고 아무튼 돈이라고 생기는 것은 다 그 학기실한테 제가 맡겼죠. 그래가지고 한 3, 4년을 모이니까 땅 살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땅을 딱 그냥 한 500평을 샀어요. 그러니까 든든하지요 이제. 그런 게 또 돈이 이제 한 푼도 없어졌는데 이제 또 열심히 또 하고 하니까 또 모아져 가지고 그러자 이제 회장은 문동현 씨인데 문동현 씨는 이제 강주에 계시고 이제 부회장을 이권세 씨라고 그 대한금속 전무가 또 불심들이 장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부인이 동네 교당 신심이 그때 당시엔 별로 없었는데 그도 법문 듣고 와서 오늘 참 좋은 법문 들었다 그러면서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또 좋아하면서 이제 교당에 그러자 공타원 조정권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제 강습을 놨는데 그때 당시
야당으로 박순천 씨가 네, 네. 이제 유명하시고. 국회의원 나오면은 그분이 동네 기장 양반이고 동네 역으로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지역에 오면 아주 대환영을 받고, 그래서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강연을 하면은 그냥 쩌렁쩌렁하고 속이 시원시원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타원님을 모시고 강습을 나눴는데 박순천 씨 말씀보다도 더 좋았다고. 그냥 그 법당이 깍둑 차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그냥 법당 문 열고 축하니 마당에까지 그냥 한낮 차고 해가지고 남자들도 지역사회에서 제법 오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바짝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회장으로 했던 그 대한금속 이권세 양반이 이제 되시면서 돈을 사업가라, 그런 데다 본래 불심도 있고 하는 분이라 그렇게 땅을 사놓고 집을 못 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 요새 말로 단오모시락 해가지고 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님들이 개를 하면은 그 교당을 끝으로 좀 해서 찾도록 넣어주고, 또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생기면은 학기실을 주어가지고 단오모시 붙도록 해가지고 모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그러자 이제 이 부회장이 되고 하면서 이분이 한몫을 크게 담당해 주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빚이 조금 있기는 있으나 수안동에 현재 그 법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동네? 예, 가봤습니다. 네, 그때 당시 그 50년 전에 지은 집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크게 아주 잘 지은 집입니다. 그 직영으로 돈 조금 적게 든다고. 그래서 교도님들이 밤이면은 야간을 하면서 노래 부르고 모두 성가하면서 야직을 하고 숙직을 하고, 낮에는 그 세면 일을 하면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물 쭉 그냥 사다리에 놓고 교도님들이 두 줄로 서서 물 운반을 하고, 그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교당이 아주 교도님들이 출력을 하고 직접 이루시고 일편단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집을 짓고, 그래도 빚이 좀 있어서 내중에 하숙을 치루어서 빚을 갚았던 일. 군인 제2사령관이 제2군 사령관이 부산 서면 조금 넘으면 거기에 크게 있습니다, 군부대가. 그래서 거기가 장교들 훈련소예요. 그 장교들을 몇을 데려다가 제가 하숙도 다 시켜본 일이 있어. 열심히 살아도 하나도 항상 즐겁고 그러지 무슨 마음이 그냥 허탈하고 이런 마음은 없이 살아. 그런 즐거움, 이게 고생, 남이 볼 때는 고생인데 순타원 입장에서 아무 고생이 아닌데, 네. 그런 힘이나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사니까 교도들이 신심이 나더라고요. 이제 교도들이 볼 때 말하자면 가난해서 이렇게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능히 그때는 참 옷도 가름 겨우 정도로 할 정도로, 그래 옷 입으라고 돈을 들이면 다 저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도님들 옷도 직접 사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그래도 제가 검소원이 그렇게 살아도 저보고 뭐 없는 사람으로 안 봐, 저를 누구든지 여유 있게 보지. 그렇게 하고 재미나고 참 감사하고 보람 있고 그랬었어요. 이제 동네에서 그 교화를 하시고 이제 광주로 오시는데, 네,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그렇게 새 집을 짓고 나니 교도들이 엄청 단결해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출석이 되게 집 짓고 나면은 출석이 줄고 시달리잖아요. 근데 교도들이 그대로 그냥 뭉쳐져서 그때 당시 150명 출석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1인 1도 저기 장려를 했죠. 그래가지고 전국 교화 연원 달리기 1등상 그때 150명을 1년에 달고 해서 1등상을 타고, 그리고 14년 만에 초대 교무로 가가지고 이제 집 짓고 교화하고 연원 달리기 1등상도 타고
교도 150명 출석도 하고 말하자면 누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다 해놓고 제가 이제 강주로. 근데 그때 강주도 말하자면 요새 세상에서 말하는 영전이 되어서 가는 정도입니다. 동네에서 잘 살았다고. 그때 성타오님 제가 후임으로 갔는데 또 성타오님이 아주 교화를 능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해놨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그동안 살아온 삶을 간추리자면은 교화, 복지, 교육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강주에 그렇게 가서 보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박옥규 교수가 제가 가면서 입교를 해가지고 전남대 의대 네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남 의대생들이 박 교수가 나오게 되니까 많이 나오고 또 조대생도 나오고 해서 그때 청년회가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성과 교養을 갖춘 사람들이 법당에 그득하게 나오게 되고 자연히 그때는 저기 일고나 전남여고가 아직 합병이 되기 전이니까 일고생, 전남여고생 네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학생회, 청년회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또 청년들에게는 와서 법문만 듣기보다는 뭐 일을 좀 해야 보람도 있겠다 싶어서 사상강연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갑수 선생님이 네 아주 박력 있고 말씀 잘하고 감명 있게 아주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분을 석 달 전에 연락을 하니까 이무 1년 계획이 다 짜 있었는데 그날 하루가 비어 있어. 그날이 한갑수 선생님의 생신이야.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지내려고 이날을 빼놨는데 원불교에서 요청을 하니 그러면 내 생일을 원불교 가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수 선생 통해가지고 우리 교전을 한 게 보내드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그때 시민회관이 1500석이 정석입니다. 그래도 그 1500석을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주 백방으로 모두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데 한갑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전남 일대에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2000여 명이 넘는 성원이 되어가지고 그래 이제 저녁밥을 그때 당시 민 박사님이 전남대학 총장이 되시고 네 되고 판사 출신인 추진수 변호사님이 우리 교당 회장이 되시고 두 분이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또 교도고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아주 협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뭔 일만 있다 그러면 앞장서시고 우리 민 총장님 얼마나 소탈하시고 또 진실하십니까? 덕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러니 자연히 전남대 학생들 또 전남대학 교수들도 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상강연대회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관광호텔에 와서 이제 하루 저녁 자고 그 이튿날 하게 되는데 저하고 민 박사님 오고 주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가서 식사를 하면서 아니 한 선생님 제가 그때 3개월 전에 교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독은 못해도 통독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주 원불교 교전이 좋았습니다. 개인화되고 사회화되고 국가화되고 세계화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그 이튿날 강연을 하면서 군데군데 교전을 활용을 하면서 하니까 그냥 박수가 나오고 아주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경과를 대산 상사님께 와서 올렸더니 그 한갑수 씨가 초견성은 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법회 출석이 늘고 연원달기 되고 의식교화가 또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전국교화 특등상을 그때 강주에서 제가 갈무렵에 탔었습니다. 이게 뭐 잘했다기보담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전설의 성타오님. 그 광주의 교당의 종이 지금도 저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네. 사랑의 종으로 네. 다른 데는 종을 이제 소음
원인이 있다고 해서 이제 종을 못 치게 하는데 광주의 그 교당의 종은 지금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랑의 종소리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강주에 부임을 해 가니 그 좋은 종이 식당채 구석에 가서 이렇게 땅에 가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뚫레뚫레도 못 오고 처음 가는 날이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종이 그렇게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아 저건 또 내 책임이구나. 이제 속으로만 일거리가 첫눈에 하나 보였어.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종이 땅바닥에 있다는 거 아주 항상 마음에 민망스럽고 죄스러울 정도로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교도 한 분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자기가 자녀가 무자녀니까 그때 교역자 하나를 교무님이 저거에서 말하자면 은료로 해주면은 자기가 그저 조금 돈을 내보겠다 하면서 금팔찌 하나를 우선 갖다 주어요. 저를 와서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그 책임이 느껴지죠. 어떻게 나를 알고 금팔찌를 빼주노. 상당히 5돈이라고 그랬어 그때. 그러면 좀 묵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지요. 교육은 내중에 또 머리 써서 헐뻑 잡고 우선 저렇게 이 성스러운 정이 땅바닥에 있으니 이 정을 우리가 종각을 한번 좀 집시다. 그래 그 돈으로 종각 미천을 하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 기도도 하고 뭐도 이제 희사도 좀 먹고 어떻게 한 것이 또 돈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교수가 설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부청량 교수가 설계하고 해가지고 종각을 그렇게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여러 대중에 참 깨끗한 성금으로 지은 종인데 이 종이 다라만 매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자 그때 제가 이제 경찰서에서 말하자면 수경들 강의를 좀 해주면 어쩌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 해가지고 한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한 400명씩 모이는데 강의도 몇 번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찰국장하고 친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국장한테 이 종이 대중에 이러이러한 청정한 뜻이 모아서 지어진 종인데 우리가 다라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짓고 싶은데 사랑의 종이라고 하고 싶다. 호남의 사랑의 종이라고. 그래 날이 좋은 날은 나주까지 들린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 종소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연말에 12시에 서울에서는 보신각 종이 울리고 우리 이제 강주교당 종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다 기도하고 신고 올리면서 독경하면서 그 종이 울려나가고 그렇게 돼서 사랑의 종으로 명명이 돼서 그 다음부터서 다른 종을 교회 종 그 밑에 뭐도 아이들 자매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못 치게 하는데 우리 종만은 계속해서 쳤었습니다.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네. 마음이 담겨서 네. 그 광주교당 가셔가지고 처음에 전혀 인연이 없던 추 변호사님을 입교시킨 일화도 네. 감동적이십니다. 근데 그 부인이 개성여고를 졸업한 개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이 얘기를 개성에서 내가 3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성에서 살다 온 것만으로 해서 굉장히 부인이 좋아해요. 자기는 객지니까. 그래가지고 특별히 챙겨요. 먹을 것도 오면 챙겨오고 때 따라서 과일도 사오고 그게 이제 자기가 정감이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법회도 잘 보고 교당에 뭔 일 있으면 협력도 하고 이제 이러던 차인데 그때 회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객지도 있고 그러셔서 한 분은 나오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꼭 그분이 했으면 내 마음에 좋겠는데
여간 냉철하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말하자면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분이었었어요. 속은 따뜻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한번 간절히 이 얘기를 했지요. 다 그렇게 법조계 다 큰일 하시면서 이런 해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세계와 함께 하는 일이다. 그러니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교단을 위해서 좀 협력자가 되시면은 절대 그 공덕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나오고 그 부인 이름이 도명씨야. 도명씨 오고 기도를 합시다. 영감님 마음이 나도록.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는데 교무님이 생각해 보시라고. 교무님 기도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3주일 기도를 특별 기도를 이제 순옥 씨라고 정택 선생 어머니 오고 일주씨라고 또 알뜰한 교도가 있어. 그분하고 제가 셋이 기도를 3주일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간다고 부인한테 말을 했더니 부인이 말은 했어. 그랬더니 내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인데 이것도 구석이네. 그리고 오신다니 당신이 좋아하는 교무님 오신다니 내가 또 그냥 말 수는 없고 그럼 만나보지. 그랬다고 부인이 이제 대문 앞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순옥 씨 오고 일주 씨 오고 그냥 큰 절로 수 한 대 큰 절로 그냥 오체투지를 하고 저도 이제 셋이 오체투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몸둘 바를 모르고 아이고 뭐다 이 누님 같으신 분들이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순옥 씨가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요. 주변에서 손을 깍 잡더니 아이고 나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꼭 우리 회장 해야 되는데 어쩔까이 전라도 말로. 그래 회장님 같으신 분이 우리 회장 한번 하면 좋겠는데 아이 그 지가 그럴 때 한번 해주시오.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 교당이 편안해야 안 쓰겠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다 한 말도 않고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들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원불교 취지, 회장의 입장 등을 간당간당 물으셔서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더 효과가 있었고 또 그 어른들은 말씀하신 것이 효과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알뜰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원불교를 위해서 이 교무님 오셔서 아주 교화가 잘 된다는 소식도 내가 듣고 또 원강이나 교전도 책상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때때로 읽어봐서 내가 대충 짐작은 합니다. 그러니 그러면 그냥 제가 심부름 노릇은 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그런 게 그냥 또 박수를 치면서 또 그냥 일어나서 또 오체투지를 또 한 번 하고 그래가지고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 이제 인사말을 하게 이제 교당에 오셔서 인사말을 하게 돼 대한영을 다 했죠.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그래 이분이 참 인간적으로도 그 변호사쯤 되면은 그냥 말 수가 있는데 언제나 자기 집 주의를 아침마다 쓸어요. 몸 아주 언행일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당에 그 다음에는 교당 문학회까지 와서 때때로 쓸어주고 얼마 거리가 가까워요. 어지러져 있는 날은 쓸어주고 괜찮은 날은 괜찮아. 그러고 집에서 맛있는 것만 하면은 부인 말이 교당도 이런 거 잡수실까? 당신이 좀 살펴.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대문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이 교당 회장님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웃고 뭐다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고 보면은 수타님은 뭔가 이렇게 염원을 하시면 다 되셨네요. 전 그런 편이었었어요. 예. 교화가 순조로운 편이었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거가 교도들하고는 마음 상한 일이 없었어요. 회장단이나 요인들이나. 그리고 좀 제가 약자를 좀 주로 살폈어요. 왜냐하면은 강자들은 열등감을 안 느끼는데 되게 약자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까딱 잘못하면 돈 없으면 원불교 못 나갔다 오고 교무님들도
다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자들을 가는 데마다 챙긴 것이 지금 그분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라도 저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있고 이것 하나는 긍지를 느낍니다. 교도들하고 별로 마음 상한 일이 없었다는 거. 그런 어떤 술타님의 교화 철학이랄까 삶의 표준이랄까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가 구타오님, 항타오님한테서 전무주신 정신을 익혔다는 거, 훈련받았다는 것도 원인이 있고 또 우리 집안이 4대째 회장단도 나오고 법사들도 나오고 전무주신이 17명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게 다 과거의 인연도 있었지 않는가도 싶고 이생일 뿐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 광주에서 그렇게 또 큰 교화를 하시고 드디어 이제 서울로 가시네요. 네, 서울로. 네, 서울로 가서 서울은 역대 교무님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서울에 가서는 제가 조치원 오고 성남연합교당을 하고 아까 강주에서는 빠졌네. 6년 있으면서 3군데를 했습니다. 나주, 송정리, 하순. 그리고 서울에 가서는 성남 오고 조치원 했고 또 대전에 와가지고는 두산교당 했고 평생 이제 교화계에서 그야말로 혁혁한 교화의 삶을 놔두셨는데요. 이제 퇴임하신 뒤로 이렇게 또 대전에 복지 사업이 또 재미난 일이 있어요. 복지관도. 네, 대전을 이제 서울 거쳐서 가니까 교구 일을 맡아가지고 가니까 역시 충청도 기질상 교화는 약했습니다. 역대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다 가시고. 그런데 그 후는 유치원 하나가 대전 교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교당에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전에서는 복지면으로 좀 교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척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강 이남에 2만호 영세 세택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 한강 이남에 대전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전에 노인시설, 노인복지관 시설, 일반 성인복지관 시설, 또 어린이집을 굉장히 구상을 해가지고 많이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보를 듣고 또 사무장하고 같이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덕구에서 하는 일반 성인복지관 하나 위탁받고 또 서구에서 하는 노인 수양원 하나 위탁받고 또 어린이집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 이제 수양원 계통으로 병설 어린이집, 복지관 계통으로 병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2군데를 맡고 해서 한 2년 동안에 4군데 복지기관을 우리가 위탁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 나가는데 한 가지 거기에 또 재미나는 일이 이제 대덕구에서는 그 복지관이 아주 대형 복지관이라 공간이 큽니다. 근데 제 마음에 여기다는 어린이 도서관을 하면 참 좋겠다. 영세 아파트가 있고 국민학교가 근방에 있으니까. 그러던 차에 또 정보를 들으니 에스카이 구두 회장님이 그동안 번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하기 위해서 성은 이씨고 이름은 임표씨인데 임표라는 임표 도서관을 10군데를 만드는데 이제 서울에 거의 되었으니까 지방으로는 대전부터 시작을 한단다고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그 이제 임표 회장님이 현장 답사를 온다고. 그런데 이제 동대전에서 들어오면은 우리 복지관이 제일로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분데 이분이 기독교 장로고 부인은 권사고 아주 전통이 있는 기독교 가정이라. 근데 내 마음에 자신이 있으면 그런 것도 무시가 되더만요. 큰일 할 사람이 종교의 구애를 하겠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온다고 해서 청소 다 하고 이제 집을 정결하니 해놓고 이제 원불교 취지 대충 간추리고 해가지고 말을 준비를 해놓고 차를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커피는 물론이고 혹은 녹차를 하시려는가 혹은 노란 주스를 먹으려는가 태음인이면은 율무차도 괜찮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냉수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분이 와서 앉으시면은 차를 5잔을 쭉 갖다 놓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5잔을 쭉 갖다 놓으니까 이분이 보더니 자기가 일생을 차를 마셔봤지만 차 5잔 갖다 놓는 데는 여기밖에 없네요. 이거 다 먹으면 배불러서 말도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웃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냉수만 한 컵 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의 추진이나 원불교의 복지사업의 내용을 쭉 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회장님께서 시방 장로님이시지만은 저는 큰일 하실 분은 정교의 구애를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회장님의 거룩한 뜻이 영원히 헛되지 않고 빛나도록 하려면은 우리 원불교 교무들을 주워보면 괜찮으실 겁니다. 한번 큰맘 먹고 주워보세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 듣고 내중에 갈무릎에 이렇게 물구머니 쳐다보더니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원불교 앞으로 괜찮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원불교는 혈심 제자만큼은 자랑할 만하게 많습니다. 그러겠다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성남동에 있는 복지관이 또 중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장로라. 그러니까 의뢰의 기독교 계통이고 장로니까 자기네 줄폭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3일 후에 우리 집으로 연락이 왔어. 중리복지관으로 결정이 났으니 모든 걸 다 서류를 갖추라고. 그래 참 기뻤었지요. 그래가지고 현금 1억 원 하고 신간책 5천 권을 주어서 다 참 그야말로 개보수 해가지고 하루 300여 명씩 아이들이 책을 보고 또 학교에 가서 독후감을 쓰고 그러니 그냥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중리복지관을 신임을 하게 되고. 근데 마치 그때 KBS 한규환 사장, KBS 방송국장이 안동에서 신심이 나가지고 또 이제 서울 거쳐서 대전으로 오게 됐는데 우리가 교화나 사업 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방송을 좀 냈으면 하는 일이 있으면은 또 이분이 성실하게 알뜰하게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또 보도를 해주니 그것도 교화 복지에 또 큰 협력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조롭게 그렇게 또 대전에 와서 복지 사업을 해가지고 그 후로 계속해서 지방 다 하고 있지요. 지금 말씀을 여쭈니까 순타원님 말씀 안에는 원불교다, 기독교다, 불교다 하는 이런 좁은 울타리가 없으신 것 같네요. 저는 없죠. 당연히 본래 성지 자리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고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 대종사님의 법 같은 이런 대도 정법이 아예 다 포용해야지요. 넘나들고. 그러니까 그런 독실한 장로님을 감화시킬 그 힘은 역시 종교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래서 그 함께 뭐랄까 성현들의 뜻을 저희들이 실천하려는 그런 뭐랄까 모범을 보이면 다 이렇게 넘나들겠네요. 그래. 근데 어쩐지 제가 자신이 있더라고요. 우리 줄 것 같은 자신이 있어. 아무리 기독교 장로 권사댁이지만은 그 뜻을 거룩하니 해준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회장님의 거룩한 뜻이 천추에 빛나도록 우리가 잘 해낼 겁니다. 이제 그렇게 큰 또 복지 분야에서도 업적을 놔두시고 지금은 그렇게 이제 조용히 수양 생활을 하시는데 이 노무 수양의 맛은 어떤 맛이신가요? 우리
이 수도원을 저는 정멸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학생이 학교에 가면은 공부하는 해야 당연한 일이듯이 교무들이 퇴임을 해서 수양원에 오게 되면은 당연히 수양하고 적공하는 것이 그냥 그러지 않고는 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왔는데. 그러면서도 늘 바쁩니다. 어떻게 바쁘세요? 일과 생활 해야지요. 또 전화 상담해야지요. 또 애경관 살펴야지. 또 병원에 가야지. 또 찾아오는 손님들하고도 늘 대화도 하고 후진들하고도 늘 상담해야지요. 항상 바쁘게 그렇게 한가롭게 그냥 일이 없다. 아이고 왜 이렇게 정멸구이고 네, 몸은 바쁘시고 바쁘고 네. 그런 게 감사하고 은혜롭고 행복하지요. 특별히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그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제가 오후 3시에는 언제나 특별히 기도하고 선을 1시간씩 하고 또 지금도? 네, 계속해서 그거는 합니다. 지금 연세가 88세. 예. 그러신데도 꼭 3시에 오후 3시에 네. 하시고. 이제 그거 못 오면은 이제 종착역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제 이거 못 오면은 이제 이생하고는 이별하는 시간이다. 작년 좀 이생과 이별 준비는 다 잘 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항상 바쁘지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싶고 습관 고쳐야 되고. 아직도 고치실 습관이 남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진리적으로 보면은 많지요. 저는 고쳤다 해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수도원에 와서 참 잘한 중에 한 가지가 교당에서 부교무들 데리고 살다 하면은 저는 좀 성격이 조금 적극적이고 좀 책임감 있고 앞만 좀 보는 성격인데 요새 이제 후진들이 들어오면은 해찰하고 책임감 좀 없고 그렇게 이제 좀 야무지지가 않는다 싶으면 좀 기운이 맥힐 나가고 또 어쩐 때는 꾸지람도 했겠지요. 그러고 이제 뭐다 헤어진 사람이 2사람인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다 이제 그때 좋아가지고 헤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수도원에 와서 가만히 생각한 게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의 기운에 나도 맥히면 안 되고 저쪽에서도 맥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편지도 쓰고 또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다 풀고 지금은 그냥 하나같이 행복하고 참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신타님은 저를 굉장히 각별히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이고 항상 저한테 좀 당부해 주신 저희 후진들한테 당부해 주신 말씀. 언제나 이 창립 정신이 처음하고 끝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도 처음같이 창립 정신 이어받아서 우리 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리 실력 충분히 갖추어서 영성을 늘 단련해가지고 새로운 샘물을 만들어내는 영격의 혈심 제자가 많이 나왔으면 하고 감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